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자, 어제 설명을 조금 덜한 적과 후,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을 조금 해보고자 해요.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과 5종 한정 특약은 특정 위험 방식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다 보니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 대신에 평년 착과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년에 얼마의 과실이 달린다, 이렇게 평년 착과량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5종 한정에서는 평년 착과량을 쓰고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은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준 수확량 개념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딱 기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니까 이걸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별을 달아두고 꼭 기억해 둬야 될 말입니다. 기준 수확량. 그럼 이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 수확량은 바로 적과 후에 적과를 하고 나면 달려있는 착과량, 현재 나무에 달려있는 전체 착과량과 플러스 착과 감소량을 더하여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과 후 착과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에 현재 달려있는 과실수를 적과 후 착과수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되겠어요. 평균 과중이죠. 그러면 이것은 적과 후 착과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를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바로 착과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국 기준 수확량이 된다. 기준 수확량이 된다. 그래서 평년 착과량에 의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한다면 그 다음에 보험금 산정에는 언제나 기준 수확량이 등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 하고 나면 착과 감소량을 가지고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수확량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 수확량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공식을 알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에 기준 수확량 개념이 중요했던 만큼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됐으니까 그러면 적과전 종합에서는 보험금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7번 보험금. 보험금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한테는 업무방법서에는 8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험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적과 전에 감소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에서
착과 감소량에서 보상하지 않는 미보상 감수량을 빼요.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뺍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고 킬로그램당 가입할 때 얼마에 가입했느냐, 가입 가격을 곱해줘요. 가입 가격을 곱하여주고 그 다음에 보장 비율, 즉 50%냐 70%냐 이 보험에 가입했던 보장 비율이 있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그래서 보장 비율을 곱해준다는 겁니다. 50이냐 50 또는 70%의 보장 비율을 곱해주게 됩니다. 자, 착과 감소량 먼저 또 그러면 착과 감소량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착과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 평년에 보통 얼마가 달리는데 평년 착과량에서 적과 후에 다 샌다고 그랬죠. 적과 후에 세고 나면 적과 후 착과량, 적과 후 착과량을 빼고 나면 바로 착과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보상 감소량은 미보상 감수량이죠. 미보상 감수량은 착과한 감소량,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수확량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준 수확량에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감수량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 가격이란 무엇이냐? 가입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킬로그램당 1,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할 거 아니에요. 2,000원이다. 1,200원이다. 이렇게 가입했던 보험 가입 가격을 뜻합니다. 50%, 70%는 바로 가입 비율이라고, 보장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가입 비율이 아니라 보장 비율.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착과 감소 보험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후에 과실이 손해났을 때 생기는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전체 얼마나 감수했다 하는 누적 감수량을 구합니다. 누적 감수량을 곱하고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뺍니다. 여기에서도 또 미보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벌레를 먹었다든가 이런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여기서 만약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빼지 못하였다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뺍니다. 여기서 다 뺐다면 여기서는 안 빼면 되겠죠.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가입 가격을 곱하여 어떻게 하느냐면 지급보험금을 구합니다. 자기부담 감수량 여기에서 뺐다면 여기서 다 뺐다면 여기서는 안 빼면 되고요.
여기서 일부만 빼고 보험금 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가감수량 예를 들어서 100, 미보상이 10, 자기부담이 300이에요.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때 90을 뺐습니다. 그럼 210만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90을 제외하고 210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10을 뺀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열심히 외울 겁니다. 어떻게 빼자. 이 말을 꼭 외울 거예요. 누적 감수량은 모든 재해, 여기에서는 재해별로 하죠. 이미 그 적과 후니까 생육 시기에 관해서 재해별 감수량의 합입니다. 그래서 재해별 누적 감수량, 재해별 감수량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재해별로 하나씩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과 후, 이 이후부터는 여기가 적과 했다면 적과 후부터는 특정위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특정위험. 특별히 정한 위험만 보장하게 됩니다. 적과 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이니까 그때부터는 재해별로 감수량을 계산합니다. 특별히 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 부분을 쭉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보험금 계산할 때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부보 비율에 따른 보험금의 계산. 부보 비율 얘기가 나옵니다. 부보 비율. 부보 비율이란 보장을 부담하는 이 말입니다. 부보 비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장을 부담하는,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다, 부보장 특약을 해요. 부보장 특약은, 여기에서 부보장 특약은 보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부보장입니다. 이렇게 아니다 라는 뜻이고, 부보 비율은 여기에서 이 부는 짊어집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장을 부담하는 비율, 부보 비율이라 합니다. 부보 비율이라는 말은 보험에서,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80% 보험을 가입하면 전체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다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부보 비율과 부보장 특약이라는 말에 이 부자가 각각 다른 뜻이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보 비율이란 보장을 부담하는 비율인데, 화재보험에서 쓰던 모든 재물손해보험에서는 80%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면, 지금 우리는 보험을 몇 %에서부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죠? 50%에서부터 100%까지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는데 80% 이상 가입하면 전체를 보장해 주는데, 80% 이하로 보험을 가입하면 부보 비율에 의한 비율로 보험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보 비율입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집이 1억짜리가 있어요. 집이 1억짜리, 이렇게, 집을 1억짜리를 이렇게 이런 집이 있는데 이게 1억짜리예요.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집이 다 타도 벽돌도 남을 거고 철골로 세운 기둥도 남을 거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잔존물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20%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 1억짜리 집에 8천만 원만 보험에 가입하면 이만큼은 남을 거니까 8천만 원 보험에 가입을 해서 연기와 함께 사라져도 나머지 20%를 놔두고 80%는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고 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해도 되겠다. 그래서 80% 이만큼만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난 모든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내만큼만, 그러다 보니 소비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20%는 남을 거니까 1억을 다 가입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8천만 원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보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조금 가입하면 50% 가입하면 바로 부보 비율에 의해서 기준 수확량에, 우리가 이제 기준 수확량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그랬죠. 보험금 산정은. 기준 수확량의 80% 분의, 그렇죠. 가입 수확량. 가입 수확량은 보통 평년 착과량의 50에서 100%를 보험에 가입하니까 이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가입 수확량의 비율을 80% 이하일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보 비율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부보 비율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했던, 계약 인수 부분 안 했죠? 우리가 지금 얘기를. 계약 인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의 계약 인수에서 계약 인수는 여기 조금만 정리하면 되겠죠. 계약 인수에서 보험 가입 지역은 2번 계약 인수. 계약 인수에서 보험 가입 지역은 1번의 전국이죠. 전국이 보험 가입 지역이고요. 보험 가입 자격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차인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죠. 자, 다음 세 번째 보험 가입 기준. 2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때는 두 개의 필지를 합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인수제한 목적물이 있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또 쭉 외워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제한 목적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수 관련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은 시험에 종종 얼굴을 내밀고 있죠. 인수 관련 수확량. 자, 인수 관련 수확량은 여기만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Y. 이렇게 묶어놓고 곱하기. 여기는 뭐예요? D분의 C. 이게 D가 뭔가요? D가 바로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아마 이 D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업무방법서 21페이지 보면 사과 품목의 3년생, 4년생에 대해서 50%와 75%를 하면서 그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말을 꼭 해서 아하, 사과의 3년생은 50%, 4년생은 75% 할인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D를 할 때 바로 적용하는 게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은 바로 사과에 대해서 50%와 75%로 할인 적용한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외워야 될 것들이 꽤 있죠. 쭉 외우시다 보면 외우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주관식 시험은 이해를 다 했을지라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해를 정확히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에 의해서 암기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굳센 노력에 의해서 전부 다 암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